네, 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정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길레인 맥스웰, 제프리 앱스틴하고 사귀었던 여자죠. 그리고 소아성애 혐의로 기소됐고 유죄 판결 받았고 20년형 받았습니다. 예, 제프리 앱스틴, 미국의 억만장자 제프리 앱스틴의 미성년자 성착취를 도운 여자친구 길레인 맥스웰, 예, 60세입니다. 70대 후반까지 형무소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뉴욕 남부 연방지법은 어제 맥스웰한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바로 뒤에 보이는 이분이에요. 길레인 맥스웰. 그래서 2020년 체포된 뒤 2년간의 수감 기간을 합산할 경우 78세까지 18년간을 감옥에서 더 보내야 합니다. 아거스틴 네이슨 판사는 선고에 앞서 맥스웰은 미성년자 피해자를 착취하는 끔찍한 계획에 수년 동안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동참했다. 앱스틴과 함께 어린 피해자들을 선정하는 등 성을 착취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호러머니 밑에서 자라고 있거나 마약에 손을 대는 등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미성년자들을 선별해 연인의 범죄 대상으로 공급한 것은 맥스웰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자, 앞서 맥스웰은 1994년부터 2004년까지 미성년자들을 꿰어서 앱스틴에게 보내서 제프리 앱스틴하고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프리 앱스틴은 빌 클린턴하고도 절친인 것으로 유명하고 빌 게이츠하고도 친한 것으로 유명하고요. 또 도널드 트럼프하고는 한때 친구였지만 트럼프가 앱스틴을 버렸죠. 이렇게 미성년 성희롱 말하라고 해서 한 걸 이제 들통났죠. 트럼프한테. 그래서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도 했습니다. 주범인 앱스틴, 미성년자 성착취 주범 앱스틴은 지난 2019년 맨해튼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맥스웰은 도주했지만 2020년에 체포됐습니다. 자, 네이슨 판사는 맥스웰의 징역 20년과 함께 벌금 75만 달러 벌금도 부과했습니다. 징역 20년형은 검찰이 요구한 30년형보다는 적은 수준인데요. 검찰은 선고에 앞서 앱스틴 재력으로 호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 성범죄를 도와준 길레인 맥스웰이 죄를 뉘우치지 않고 거짓말만 하고 있다면서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앱스틴뿐 아니라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 차남인 앤드루 왕자에게도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고발한 여성이 있었죠. 예, 바로 버지니아 주프레입니다. 버지니아 주프레는 변호사를 통해서 법원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주프레는 변호사가 대독한 성명에서 맥스웰이 아니었다면 앱스틴을 만날 일도 없었다. 맥스웰은 남은 생을 감옥 안에서 보내는 게 마땅하다. 여생을 감옥에서 썩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맥스웰은 무표정한 얼굴로 판사 판결문 낭독을 들은 뒤 법정을 빠져나갔는데요. 예, 맥스웰 변호인은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항소하겠다는 거예요. 바비 스턴한 변호사는 맥스웰은 악당으로 간주된 뒤 여론재판을 받았다.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억울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길레인 맥스웰하고 제프리 앱스틴이 어떤 짓을 해왔는지. 자세한 내용들은 그 전에 럼블 영상 통해서도 했습니다. 앱스틴 아일랜드에서 이제 그런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착취를 해왔고요. 이제 그 섬에 이제 빌 클린턴이 한 26번 드나들었던 게 기록으로 나왔고, 뭐 거기 명단 보면은 케빈 스페이시도 있었고, 또 빌 게이츠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도널드 트럼프는 없었어요. 근데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그렇게 보도 안 합니다. 예. 트럼프는 아주 옛날 제프리 앱스틴하고 갈라섰어요. 예. 그래서 경찰한테 이렇게 진술까지 다 했습니다. 얘가 무슨 짓을 했고 이런 거. 그래서 그 말하라고에 절대로 접근을 할 수 없게 그렇게 조치까지 취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그 대목은 또 누락을 합니다. 그래서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계속 트럼프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죠. 예, 그만큼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워낙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6일 폭도들의 워싱턴 연방의회 메인스트림 미디어 내러티브예요. 일단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 당시 의사당으로 가기 위해 경호원이 잡고 있던 대통령 전용차 운전대를 뺏으려다 제지당했다. 이렇게 증언했죠. 저 여자가. 이 여자는 이제 마크 메로스 백악관 비서실장 측근인 캐시디 허친슨입니다. 이 여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의사당 습격 사건 직전 백악관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일부 지지자가 소총으로 무장했다는 우려를 무시하고 위험물을 소지한 참석자를 가려내기 위한 금속 탐지기 사용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뭐 이렇게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또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워낙 가짜뉴스 많이 보도하니까 여러분께서 많이 헷갈려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뭐 그 메인스트림 내러티브를 좀 설명하고 그 반박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허친슨은 트럼프하고 백악관 참모들이 상하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승인하는 합동회의를 열기로 한 작년 1월 6일 백악관 앞에서 지지자 집회가 열리기 전부터 폭력적인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경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집회 날 아침 일부 집회 참석자들로부터 무기를 압수했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그럼에도 트럼프는 집회 장소에 도착했을 때 백악관 비밀경호국이 금속 탐지기로 참석자들을 검색하는 것을 보고 빌어먹을 금속 탐지기를 치워라. 그들은 나를 해치려고 여기 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온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집회 참석자가 최대한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이런 요구를 했다. 뭐 허친슨은 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를 까는 거죠. 마크 메로스 비서실장도 집회 당일 일부 참석자들로부터 무기를 압수했다고 보고를 받고도 아무 반응 없이 핸드폰을 계속 들여다봤다. 허친슨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허친슨의 증언은 1월 6일 사태 당시 의사당에 난입한 집단이 평화로운 시위대였다는 트럼프하고 공화당 주장과 달리 무리 중 일부가 무기를 소지했고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트럼프하고 백악관은 이미 알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렇게 메인스트림 미디어 내러티브입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이 나왔어요. 트럼프가 집회 전부터 지지자들과 함께 의사당으로 가기 위해 전용차, 운전대를 빼앗으려 할 정도로 고집을 부렸다. 이렇게 허친슨이 얘기를 했습니다. 캐서디 허친슨이요. 1월 6일 조사특위는 청문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당국자들과의 온라인 대화 기록을 공개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의사당으로 가고 있다. 그들이 지금 경로를 확보하고 있다. 그가 걷기를 원한다고 확인했다. 그들은 재고를 간청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요.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내가 빌어먹을 대통령이다. 나를 당장 의사당으로 데려가라. 이렇게 고함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용 차량 뒷좌석에 앉아있다가 운전대를 잡은 경호원을 밀치고 운전대를 빼앗으려고 했다는 것도 전해 들었다. 허친슨이니까 본 건 아니고 목격한 건 아니고 전해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다른 손으로 엥겔을 공격했고 그는 대통령을 제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엥겔은 저기에요. 1월 6일 조사 특위 그러니까 그 토니 오나토 백악관 당시 부비서실장하고 당일 경호 책임자였던 비밀 경호국의 그 이름이 바로 이제 로버트 엥겔입니다. 엥겔을 공격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허친슨이. 또 허친슨은 이 얘기도 꺼냈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2020년 12월 AP통신과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주장하는 선거 사기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말하자 트럼프가 음식이 담긴 그런 접시를 백악관 식당 벽에 던졌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복도 너머로 소음이 들렸던 기억이 난다. 그러면서 자신이 갔을 때 대통령 웨이터가 식당에서 테이블볼을 갈고 있었고 벽에는 케첩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바닥에는 산산조각 난 그릇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법무장관의 인터뷰에 극도로 화가 나 있었고 먹던 점심을 벽으로 집어 던졌다면서 나는 수건을 가져다가 벽에 묻은 케첩을 닦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참 코미디죠. 그런데 트럼프는 허친슨의 청문회 증언이 전해진 직후 자신이 만든 SNS Truth Social 계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캐서디 허친슨이라는 사람을 알지 못한다. 나 그 여자 몰라. 그러면서 내가 그에 대해 들은 얘긴 매우 부정적인 것들 뿐이다. 내가 의사당으로 가기 위해 백악관 리무진 운전대를 낚아채려 했다는 그녀의 가짜 이야기는 역겨운 사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음식 접시를 벽에 던졌다는 증언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누구를 믿겠습니까? 메인스트림 미디어 보도 내용을 믿겠습니까? 트럼프가 말하는 내용을 믿겠습니까? 누가 더 그동안 진실을 많이 얘기했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블레이즈에 나온 건데 Secret Service agent and former White House official willing to testify that false claims were made at January 6th hearing about Trump. 트럼프에 대한 잘못된 증언들이 거짓 증언들이 나왔다고 비밀 경호원들이 이제 증인으로 나서겠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1월 6일 특위가 트럼프한테 유리한 건 또 안 받아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전 백악관 고위직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그렇게 한 적 없다. 운전대 스토리도 그렇고 접시 스토리도 그렇고 뭐 트럼프에 대해 너무 가짜뉴스 많이 퍼뜨린 거 아실 거예요.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그리고 그동안에 지나온 걸 보면은 트럼프가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메인스트림 미디어하고 비교하면은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한 말한 것 뭐 10개 중에 한 7, 8개가 진짜다. 그러면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한두 개예요. 한두 개. 특히 이제 사기,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이런 조작 스캔들에 가담이 아니라 주동을 한 거죠.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자, 역시 트럼프 측근이었다가 트럼프를 배반하고 나왔죠. 뭐 해고됐죠. 트럼프로부터. 짐 매리스. 예, 짐 매리스 전 국방장관. 예, 해병대 4성 장군 출신인데요. 70년 넘게 독신 생활을 유지해서 해병대와 혼인한 남자라는 별칭까지 붙었던 제임스 매리스. 제임스 매리스 전 국방장관이 늦가기 결혼을 했습니다. 예, 밀리터리 타임스인데요. 예, 매리스 전 장관은 지난 주말 라스베가스에서도 했다고 합니다. 화끈하게. 크리스티나 로머슨이 미 퍼시픽 노스웨스트 국립연구소 국장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결혼식 사진에는 흰색 상의를 입은 매티스 전 장관은 부케를 든 로머슨이 국장과 함께 미소를 띄고 있는데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72년 만에. 예. 두 사람의 옆에는 미 중부사령부 부사령관을 역임한 로버트 하워드가 엘비스 프레슬리 분장을 한 채 이렇게 들러리로 자리했습니다. 예, 재밌습니다. 여기 딱 이 사람이에요. 매티스 전 장관하고 로머슨이 국장은 바에서 만났다고 그런다. 예, 술집에서 이제 만나서 사랑을 키워왔다고 합니다. 사병 출신으로 4성 장군까지 오른 매티스는 미군 내에서도 이제 뭐 강골로 원래 알려졌었죠. 그래서 매드독, 미친 개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걸프전, 그리고 아프간전, 이라크전 이렇게 여러 전투를 지휘해서 살아있는 해병의 전설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근데 문제가 좀 많이 있었죠. 트럼프하고는 여러 가지 이슈가 맞지 않았습니다. 시리아 미군 철수. 트럼프는 철수시키고 싶어 했고 매리스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북핵 문제 대처를 놓고도 트럼프하고 갈등을 겪었습니다. 트럼프 보면 항상 이렇게 인사에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누차 얘기를 하지만 그때 법무장관 루디 줄리안이 들어갔으면 정말 자기가 원하는 정치 펼치고 아마 재선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글쎄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2020년 11월에 여러 가지 일이 있긴 했지만 그리고 국무장관에 그때 크리스 크리스티를 넣었으면은 참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렇게 잘 해준 사람들을 너무 안 챙겨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가. 예. 그건 옹졸했어요. 솔직히. 그 줄리안이 안 챙겨주고 뉴트 깅그리치도 전혀 안 챙겨줬어요. 많이 도와줬는데 뉴트 깅그리치는 이제 부통령 후보 톱2로 올라섰는데 이제 그 마이크 펜스한테 밀렸죠. 자기하고 좀 이렇게 비슷한 정치적으로는 성향이 비슷한 사람을 끌어모을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그 정치를 하면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측근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쉬워요. 예. 자, 트럼프 지지 후보들이 연전연승 거두고 있습니다. 예, 일리노이에서 트럼프가 공개 지지한 메리 밀러가 공화당 경선 승리했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요. 현역 연방 하원 의원입니다. 그 억만장자 후보와 억만장자 후원자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일리노이 주지사 선거 역시 메인스트림 미디어 예상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 일리노이주 공화당 주지사 후보 경선에서 선거 초반 약체로 분류됐던 데런 베일리 주 상원 의원이 유명 헤지펀드 매니저 켄 그리핀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면서 선두를 달리던 중도 성향의 리처드 얼빈 오로라 시장을 큰 표차로 꺾고 극적으로 승리했습니다. 데런 베일리는 지금 트럼프하고 악수하는 이분이에요. 베일리 의원은 득표율 56%를 얻으면서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어빈 시장은 16% 득표율에 그쳤습니다.
민주당 경선에서는 현역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92% 득표율로 간호장교 출신 비벌리 마일스 후보를 가볍게 눌렀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지난주 일리노이에서 Save America 랠리에서 베일리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탄력을 받았죠.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일리 의원에 대해서 미국 최악의 주지사 중 한 명인 프리츠커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 예, 이렇게 추켜 세웠습니다. 끝으로 트랜스젠더 뉴스, 뭐 에브리데이 이게 톱 뉴스예요. 트랜스젠더 뉴스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리아 타메스가 그 수영 선수 남자인데 이제 여자로 성전환했다고 본인이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뭐 어드밴티지 없다, 신체적 어드밴티지 없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스케이트보드 선수, 트랜스 스케이트보드 선수 남자에서 여자로 바꾼 선수예요. 이 선수도 그러니까 리치 트레스라는 여자인데 29살. 신체적으로 우위에 있지 않다. 우리가 여자들에 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케이틀린 제너도 브루스 제너였던 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케이틀린 제너도 얘기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이거는 상대가 안 된다. 트랜스젠더 선수들이 그러니까 여성에서 남자로 이렇게 변한 그 선수들하고 여성 선수들끼리 경쟁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대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얘들이 일부러 자기 전력을 다 하지 않고 그 자기 전력의 70-80% 수준으로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너무 차이가 나면은 논란이 되니까. 예. 그렇게 밝혔습니다. 리아 타메스가 이제 우승했을 때 얼마 전에 우승했을 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그때 예상보다는 조금 더 조금 힘들게 우승을 했거든요. 지난번에. 예. 뭐 정말 이런 거 보면 엔드타임 같습니다. 예. 자, 원영석의 진정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정은 좌와 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니고 옳고 그름을 논하는 시간입니다. 자,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